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안녕하세요. 365일 쉬지 않고 달리는 경매백과사전 정승천편을 진행하게 된 경매하는 슈퍼맨 경슈 인사드립니다. 경슈라는 닉네임은 대한공경매사협회 도기한 협회장님께서 점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MBTI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ISFJT가 나왔는데 이게 성격 유형이 수호자라고 합니다. 슈퍼맨과 수호자는 의미상 비슷하겠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수호자나 슈퍼맨. 저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의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는 슈퍼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소개와 그리고 대한공경매사협회 스파레주를 선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부활 31기에서 있었던 교육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 K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2월에 대한공경매사협회 공식 커리큘럼인 스파레주 교육을 시작해서요. 같은 해 4월에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하고 나서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2019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무안내 남학 신도시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때 발령을 받게 된 계기가 매장의 리뉴얼 때문에 일반 슈퍼에서 식자재 마트로 리뉴얼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경력이 제일 많아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새로 오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리뉴얼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영업한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매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의 1년 동안을 그렇게 리뉴얼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없는 시간에도 경매 공부는 좀 등한시했지만 협회와의 소통 채널인 라인이라든가 페이스북, 그 밖에 여러 채널들에서는 끝까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건 언젠가는 반드시 시간이 나면 경매를 통해서 다시 제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동안에 협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꾸준히 계속 알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동기들, 스파레주 20기, 21기, 22기를 같이 수료했던 동기들이 나중에 와서 경매의 뜻을 다시 갖고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저라도 남아있으면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었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협회와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2020년 어느 날 도기한 협회장님이 정말 통 큰 배려로 부활 31기를 런칭하신다는 공지를 해주셨어요. 대상자는 스파레주 교육을 마친 모든 교육 후 졸업한 모두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때도 아주 많은 졸업생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거기를 통해서 저 또한 기사회생해서 같은 해 4월에 낙찰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또 이런 부활 31기의 성공을 계기로 협회장님께서는 또 다른 모임인 마인드 K를 창설을 하셨는데요.
때 제가 부총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스파레주 교육을 언제부터 받았나 하고 제가 노트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처음 시작된 게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벌써 횟수로는 5년이 돼 가고 있네요. 그때 당시에는 커가는 자녀들과, 그리고 제가 종사하는 업종이 유통인데요. 어, 사무적인 일도 있지만 육체적인 노동도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체력의 부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통업에 대해서도 좀 회의감을 갖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업이라는 게 이제 채널이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 소비층이 옮겨가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업종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경영지도사라는 경영 컨설팅에 연관돼 있는 공부를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을 공부를 해봤었는데 크나큰 뭐 어떤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집중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와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투루 보내게 됐고, 이런 시기에 제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평수가 좀 작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커가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평수를 좀 넓혀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고 있던 집의 시세를 알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6,500에 제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려고 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 2,500까지 거의 2배가 올랐더라고요. 이 현상을 보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다른 것보다 좀 더 성과를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해 봐야 되겠다 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선택을 했으니까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게 분양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넣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분양권이나 시세 차익 일반 매매로 하는 거는 기간적인 한계가 좀 있죠. 왜냐하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고, 일반 매매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지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취득세 부분들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좀 오래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스를 했고요. 경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 그런 시점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경매학원 홍보 펌플렛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걸 한번 경매를 한번 공부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을 해서, 경매를,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점에 제가 좀, 부동산이나 경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배워보자 그런 심정으로 주위에 있는 경매 학원을 검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게,
광주 모처에 있는, 이제 광주에 있는 경매학원을 선택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초반을 3개월 과정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는 현재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곳은 별로 없었는데, 18년, 19년 당시에 보면, 경매에서도, 권리 분석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학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경매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제 수료할 때쯤 돼서 보니까, 실상적으로 경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요. 그저 이제 물건을 보고 권리 분석하는 거, 뭐 법정지상권이나 아니면 뭐 인수사항이나 그런 부분들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입찰가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매를 실전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좀 뭐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신감이 안 붙다 보니까 이 교육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심화반을 들어야 될까 하고 심화반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봤더니 그때도 보니까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데 기존의 기초반에 배웠던 것보다 더 심도 깊게 연구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됐고, 이렇게 이제 그만 다니다 보니까 경매에 대한 열망이 좀 사그라들게 됐고요. 또 회사 일도 그때 좀 바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매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갔죠. 그게 이제 2017년도의 일입니다. 2017년도 후반이었죠. 2017년 11월 정도에 들었던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이제 쉬게 되다가 2018년 11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010, 그때 이제 유튜브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다시 서칭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도기한 협회장님의 유튜브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도기한 협회장님의 유튜브 방송은 기존에 제가 교육을 경매학원에서 받았던 교육과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튜버들의 방송과도 아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경매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 그리고 권리 분석은 경매하는 데 있어서 책상 앞에서 5분이면 끝나는 전체적인 경매 과정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시세조사나 우량물건을 검색하고 시세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낙찰가를 선정을 해야지만이 낙찰의 기쁨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런 부분들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눈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부자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이 부자 마인드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야 되며,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부자 마인드의 가장 큰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계속 유튜브 방송을 듣다 보니 협회장님께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협회에 전화를 하게 됐고요. 곽복선 이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교육 신청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지금 교육생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2018년 11월에 전화를 했었는데 2019년 6월에나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접수를 하시고 공부를 하다가 2019년 6월부터 강의 스파레주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잠깐 든 마음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육 준비를 하다가 내가 포기를 하면 어쩔까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약간 있긴 했는데요. 이 또한 공부를 하고 좀 더 경매에 대한 지식을 더 쌓고 일회독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교육생 중에 기존에 선배님들이 올려놨던 글도 읽어보면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육 접수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육비였는데, 교육비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600만 원이었는데요. 6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자신에게 쓰는 가장 큰 투자였고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600만 원이 크게는 느껴지지만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세 차익으로 해지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6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금이 부족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집사람이 그때 항상 노래 부르듯이 이야기했던 게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스파레주 교육을 받고 나서 반드시 집사람 이름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믿고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흔쾌히 교육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들어있던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차액을 메꿔줘서 교육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육 접수를 하게 됐고요. 교육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회독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협회장님께서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특강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그 특강을 통해서 경매에 대한 정열을 계속 불태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2020년 초반에 다시 이제 협회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공지를 해주셨는데 적체되어 있는 교육 대기생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대기 기간이 길다 보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처럼 경매에 대한 경매 교육에 대한 포기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1박 2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모여서 합숙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이 교육이 아닌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화상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 접수를 했던 부분은 1박 2일로
협회장님과 함께 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변경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의를 제기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교육 수료 후에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협회장님께서 세미나에서 의문점과 그 다음에 상가나 다가구 그리고 명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보강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화상으로 교육하는데 모든 교육생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일은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약간의 안정기 전까지는 좀 혼란기가 있잖아요. 초반에는 좀 혼란기가 있었지만 이제 안착이 돼서 이제 교육은 이제 잘 진행이 됐었고 이렇게 이제 이 교육 기간에도 60명이 되다 보니까 협회장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앞에서 뵙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약간 저도 집중을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저의 실수죠. 제가 마음만 먹고 열심히 했다면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직접 질문을 하고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으면 됐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얻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2020년 4월에 교육 수료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동기 중에서도 이제 낙찰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발령이 나가지고 1년 동안 쉬게 됐어요. 이런 기간 동안,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제가 허비하게 됐고, 이제 협회와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기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후배 기수들이 들어왔고, 후배 기수들이 들어올 때마다 교육 방식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마 27기 스파레주 27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협회장님께서 교육 27기 교육생이 우량 물건을 아니면 물건을 선정해서 협회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과 낙찰가 선정까지 해주시는 그런 교육으로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생들이 다 낙찰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교육이 저한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 부럽고, 이런 형태로 저한테 교육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러움도 있었지만, 그런 부러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러움은 아마 기존에 교육 받았고 졸업하신 분들에게도 같은 부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어느 날 저희 현재 마인드 K의 고문님이신 홍수희 누님께서 협회장님께 그런 교육이 부러웠다는 내용과 이렇게 교육을 해서 부러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장님께서도 20기, 21기, 22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마음의 짐도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통 큰 배려를 통해서 부활 31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 부활 31기 동안에는 그 교육 과정이 너무 스펙타클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스파레주의 앞자에는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교육은 오전과 저녁으로 나눠서 이제 교육이 됐고,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 31기에 지원했던 모든 교육생들이 15분 동안 본인의 이야기를 무주제로 진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는 교육을 받으시면서도 성격상으로 약간 소극적이시거나 아니면 뒤로 처져 있으셔서 교육 기간 동안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본인의 생각이나 교육을 통해서 말문을 튀게 한다는 의도가 컸습니다. 반드시 부활 31기를 교육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씩은 15분 동안 짧으면 짧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15분 동안 혼자 말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5분 동안을 혼자 스스로 진행을 하게 함으로써 말문을 트이게 한다는 의도가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40여 명이 부활 31기를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15분 동안 모든 교육생분들이 아침에 그렇게 시간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녁 타임은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는 스파레주 졸업생, 그리고 스파레주 교육을 받으면서 낙찰을 받으셨던 분, 그리고 소금쟁이 선배님들의 낙찰 성공기, 그 다음에 부동산을 유지하는 팁들, 그리고 그런 시세 조사했던 그 경험담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간접적인 경험의 수치가 증가가 됐고, 이런 교육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자신감이 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자신감을 통해서 이렇게 붙은 자신감과 열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에 대한 교육도 이제 협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2019년에 들었던 물건에 대한 협회장님의 해석과 그 다음에 조사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교육을 받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부동산을 보는 눈이 더 트였다고 해야 되나요? 미래 가치를 보는 눈도 더 트이게 됐고, 시세 조사를 하는 것도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바로 부활 31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 교육 이후에 이제 거의 마음바지로 각 교육생들의 물건을 선정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R팀이었습니다. 부활 31기는 총 4개 팀으로 진행이 됐었고, 팀명은 돌아온 나였죠. 부활 31기의 팀은 돌아온 나 4개 팀으로 진행이 됐었고, 저는 R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물건 선정을 해야 될 때가 됐었는데, 그때 시점에 협회에서는 칠곡에 있는 명가마을이라는 그 빌라를 동시에 다 낙찰을 받으시는 그런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팀원들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산 배방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재개발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아산 배방읍 쪽에 재개발 택지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앙에 알박기가 되듯이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아산을 조사를 하면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분께서 그 인근 쪽에 빌라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개수가 한 12개 정도 된다. 이것도 한번 조사를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2개의 물건을 봤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손품으로 조사가 끝나고, 음, 그 아파트와 빌라를 현장 조사를 하게 됐어요. 최초로, 부활 31기를 하면서 최초로 이제 임장을 가게 됐는데, 아파트를 먼저 갔었고요. 그쪽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 택지로 조성이 되기 위해서 거의 토목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다 밀려 있는 상태고, 그 중간에 2개의 아파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향후에 분명히 이 아파트는 같이 재개발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 개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향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소액으로 바로 회수가 가능한 그런 물건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은 각자 개인이 투자를 하실 분은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고 그 다음으로 진행됐던 제가 낙찰을 받았던 제이힐스라는 빌라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빌라였는데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란 거는 바로 뒤에 철 전철 1호선이 그 뒤로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주 다니는 노선은 아니지만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철이다 보니 그렇게 심하게 소음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5층 건물이었었는데 4층 건물이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나 시세 조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더라도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진 위치는 아니고 바로 옆에 식자재 마트와 유니클로 매장이 있었는데 그게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세 자체도 500에 50, 1000에 45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고 전세 시세는 처음 입주가 했을 때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낮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전세는 5천이고 그 다음에 월세는 500에 50이었어요. 500에 50이라 하면 거의 환산을 하면 거의 1억 정도였거든요. 전세로 환산을 한다 하면 거의 절반 가격에 전세를 낸 거였기 때문에 제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최소 5천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고요.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면 매매가가 뭐 7천 정도가 나와 있다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매로 7천 정도라고 7천 정도짜리가 있다고 말씀을 해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의 팀원에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했더니 이제 그 중에 한 분께서 금매로 7천 정도의 금매로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이 물건을 선정을 해가지고 협회장님께 컨펌을 받기로 했습니다. 협회장님께 컨펌을 받을 당시도 협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그날 10시 반까지인가 협회장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하시고 댁에 가셔가지고
11시 반 정도에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마감되는 시간, 그 피드백 시간이 1시 30분인가? 네. 1시 30분을 훌쩍 넘어서까지도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부활 31기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무료였습니다. 교육비 없이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저희 같이 이제 낙오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낙찰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됐고, 지금까지 제가 마니또 K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협회장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에 감명을 받았고, 제 자신도 그렇게 그 모든 분들께 이런 영향력을 전파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고 낙찰가까지도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정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데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입찰을 받고요. 그 결과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준비했던 분들은 낙찰을 받았지만 낙찰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29기였던 저희 부활 31기는 아니지만 스파레주 29기였던 분이 낙찰을 3건을 받았고, 4건을 받으셨고, 제가 3건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팀원들도 낙찰을 받아서 총 10개의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12개 중에 10개를 받았고 2개는 이제 다른 분이 받아가셨어요. 이 정도면 아주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성과는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해주실 분들도 있겠지만, 도기한 협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니또 K가 그 스파레주 부활 31기의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이제 부활 31기는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활 31기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 갔고, 이 부활 31기 이후에 교육받았던 저희 팀원들과 그리고 기존에 저희 기수였던 20기, 21기 들과 함께 화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런 부활 31기라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기사 회생을 했는데, 이 기회를 다시 놓친다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경매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도 쉬지 않고 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고, 이런 다짐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루도 매주 쉬지 않고 화상으로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화상을 하고 있었는데, 협회장님께서 다시 부활 31기에 성공한 케이스를 이어서 마인또 K라는 조직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스파레주 졸업생들을 위한 스터디 클럽 마인또 K가 발족을 하게 됐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그 전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마인또 K 2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에피소드와 이벤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 베스트 5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또 K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탑 10. 5위는 2023년의 송년회가 되겠습니다. 마니또 K 송년회는 총 2번으로 이루어졌는데,
21년 송년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마니또 K에 대한, 기존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기였다면, 이번 22년 송년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주관을 해 주셨어요. 역시나 많은 행사를 준비하신, 협회에서 준비를 하시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재밌고 기억에 남는 송년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팀별로 협회성으로 율동을 만들어서 경연을 벌였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팀원 간에 좀 더 돈독한 친밀감을, 유대감을 느끼게 만들게 했던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무료 나눔을 통해서 저희가 경매 물건을 기부금을 내는 그런 순서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내가 필요치 않은 물건을 내놨었지만 어떤 누군가에는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치로 기부금을 냈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2022년 송년회였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5위고요. 그 다음에 4위는 꼬마 빌딩 스터디입니다. 이건 마니또 K 스터디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꼬마 빌딩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니또 K나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물건 선정을 했을 때 잘 접하지 않았던 꼬마 빌딩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니또 K라는 조직을 통해서 교육용으로 준비를 했지만, 꼬마 빌딩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 효율, 거기에 대한 활용 방법이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현장까지, 임장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에 계신 관리인분과 그 다음에 임차인을 직접 만나 뵙고 그 물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 그 활용 가치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고, 세부적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임차의 MD, 그 건물에 대한 MD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꼬마 빌딩을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그리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이번에 4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탑5 중에서 세 번째는 부산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고요. 부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달에 걸쳐서 저희가 장기간 발표만 2달이었으니까 거의 3개월이 되겠네요. 3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했던 대형 프로젝트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 전역에 대한 부분을 3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3개 팀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다 보니 부산에 대한 전체의 투자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에 유리한 지역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고, 특히나 경매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느꼈기 때문에, 탑5에서 3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탑2는, 제부도에서의 첫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장면이고요. 왜냐하면, 이 제부도의 오프라인이 마인토 K에서 처음으로 준비했던 오프라인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었는데, 그때 집합금지 명령이 약간 완화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 왔던 사람의 신고로 인해서 저희가 그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저녁 식사를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제 되게 귀가를 하는 사건이 생겼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오전 스케줄과 오후 스케줄을 모두 소화를 하고 이제 저녁 식사 도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서로 간에 이제 사진을 찍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 진행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제 아쉬움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뭐 신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떠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서 탑2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예의 탑10 1등은 바로 대한공급민사협회 도기환 협회장님과 함께 했던 제주도 여행입니다. 이건 이제 마니또 K뿐만이 아니고, 행오버 주스 이제 주주분들도 이제 같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갔던 어떤 행사보다도 제일 럭셔리하고 제일, 풍성한 대접을 받은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제주도 여행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3박 4일 동안, 많은 구경을 하고, 그것도 이제 호텔 중에서도 가장, 제주도에서도 가장 좋다 하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전망 좋은, 고층에서 제주도의 전경도 보면서 저녁을 만끽하고, 그리고 3박 4일 동안 맛있는 음식, 제주도의 맛집을 돌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미션을 통해서 우리 같은 팀원들과 유대감도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마인또 K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통쿡에 저희 마니또 K를 배려해 주신 도기환 협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처음 부분은 여러분들께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경매하는 슈퍼맨 경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